네, 반갑습니다. 한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하나오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오션을 가지고 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근에 트럼프가 하나를 선택을 했고, 이 호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 이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유. 그다음 세 번째, 내년도 이 K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트럼프가 하나오션을 선택한 이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운 게 누구예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예고하면서 직접 미국에서 하나를 언급을 했고, 이에 따라서 하나도 필리 조선소 인수 후 호주의 방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19%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나섰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가 방산기업 하나를 인수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 자신의 해군 전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근데 미국은 하나가 오스탈의 지분을 100%까지 보유해도 된다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미군 해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숫자가 2028년까지 1년 동안 잠수함 3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해군 전력에 대한 보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속뜻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35년인데, 예전에 냉전 시절 대량으로 건조했던 잠수함들이 지금 한꺼번에 퇴역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빠지는 속도보다 새로 만드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아니, 매년 잠수함은 이 세 척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게 하나에서 두 척밖에 안 되면 매년 해군 전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향후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자면, 대형 전함은 우선 건조하고 향후 20에서 25척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대형 항공모함 3척을 현재 건조하고 있고, 여기에 잠수함 12에서 15척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함 같은 경우에는 항모에 밀려서 1994년 이후 건조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30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산회사랑 이 현재 하나만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미국 해군을 위한 배를 만들겠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 트럼프가 하나를 선택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잘 알겠는데 차트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상승세를 쭉 보여주다가 고점 찍고 현재까지 이 가격 조정에 이은 기간 조정에 다다른 상황인데, 이건 단순히 유동성적인 측면으로 봐도 4만 원 이하 구간 있죠. 이 이하 구간에서 잡은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현재 구간은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방산 관련 섹터보다는 HBM 호재나 이 D램 가격 폭등 때문에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섹터들도 충분히 수급이 쏠릴 만큼 쏠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상승이 나올 섹터는 방산 관련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 탔다가 손절만 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내가 이 손익비 좋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질 때, 이럴 때 들어가야 수익을 보는 거지.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들에게 던지려고 이 마지막 피날레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있을 때 더 떨어지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공포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매수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K방산이 내년에도 뜰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세계는 지금 배가 필요한데 만들 곳이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딸린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현재 중국이 해군력을 미친 듯이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이 군함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군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망했습니다. 유럽 비싸고 느려요. 그리고 중국 얘네 기술력 떨어지고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이 절대로 안 삽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한국밖에 안 남았죠. 이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 갑자기 173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약 6배 정도 폭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한국의 방산 4대 기업의 수주 잔고가 110조 원이 넘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수주 잔고가 뭐냐면 이미 계약은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준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앞으로 3에서 5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은 고부가 가치 배에서 압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도 종류가 있거든요. 뭐 단순한 화물선 있죠. 이런 건 중국도 뭐 잘 만들어요. 근데 LNG 운반선부터는 이 초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점유율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배 한 척의 가격이 얼마냐? 지금 시세로 따지면 2,500억에서 4,000억 정도 하고 일반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500억에서 8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 거죠. 당연히 이익도 훨씬 더 많이 남고요. 근데 이 군함 같은 경우에는 더 접근성이 어려워요. 일단 이 군함은 레이더에 안 잡히게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 쏘고 어뢰 발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통합이 돼야 돼요. 게다가 적한테 맞아도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한국은 이미 이 70년간 북한이랑 대치하면서 실전 경험이 있어요. 뭐 서해에서 실제로 교전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드는 군함은 오늘 당장 전쟁이 터져도 쓸 수 있는 배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현재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미국은 중국한테 이미 해군령에서 밀렸어요. 자, 함정 숫자로 보면 중국이 370척, 미국이 290척이에요. 트럼프가 왜 황금 항대를 만들겠다고 난리인 줄 아세요? 우리는 중국한테 이미 지고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은 혼자서 못 만들어요. 왜? 얘는 조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함정 숫자만 100척이 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확보가 필요한 거고, 이런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하나오션의 모멘텀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투자는 인생을 바꾸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괜찮고 조금 손실을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조금씩 투자하고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